보호자님들이 보면 과정보다 결과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과정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동물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맹수 같은 아이가 뾰로롱 순한 양이 되잖아요. 드라마틱한 결과에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까지 좋지 않은 경험의 정보로 인해서 공격성이 발현이 됐어요. 공격성이 발현이 됐다라는 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빨을 드러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몇 시간 만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고 위협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특성들이 반려견 양육에서도 아주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짖지 않는 방법, 깨물 때 이렇게 하세요. 짖을 때 이렇게 하세요. 문제적 행동들일 수도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고 빨리 개선시켜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려견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 행동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없어요. 그 문제도요, 차곡차곡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보호자님들은요,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지도 모르세요.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하지만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학습을, 경험을 해오고 있었고 정보 수집을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 짖음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문제 행동도 갑자기가 아니듯이 이 행동을 소거시키고 완화시키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요, 드라마틱하게 마법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짖는 아이 이렇게 하세요, 무는 아이 이렇게 하세요, 공격성 있는 아이 이렇게 하세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누적이 된 행동을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겠어요.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그래서 경험 그 이상을 기회를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법처럼 드라마틱한 교육 방법은 없다라는 걸 보호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통제적인 방법, 손으로 목덜미를 확 잡는 방법이라든가 블로킹하는 방법들, 문제 행동의 행동 반응을 첨가하는 방법들은 다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강아지들은요, 내 반응이 첨가가 되면 무조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강화가 되고요, 혼내도 강화가 돼요. 짖을 때마다 칭찬을 해도 강화가 되고요, 짖을 때마다 혼내도 강화가 돼요. 대신에 마음이 다를 뿐이죠. 칭찬을 통해서 짖는 행동이 강화된 아이는 짖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이다라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강화되는 거고, 질책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저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자극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다를 뿐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첨가가 되면 무조건 강화가 된다. 그래서 짖을 때 반응 첨가하는 것도 안 되고요, 짖을 때 블로킹하고 초크 채고 간식으로 회유하고 풍선을 터트리고, 요즘은 또 어떤 게 트렌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반응이 첨가되는 모든 방법들은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 보호자님들은 효과를 받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 자극이 또 나타나면 또 짖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시끄러워 조용히 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셔야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짖지 않는 행동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짖을 건지 짖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조절력, 절제력, 판단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키우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선이 되고 스스로 선택해서 절제하고 결국은 그런 행동들이 소거가 된다라는 거죠.